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도망가지 않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타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역시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커다란 일을 해결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두 방울의 작은 용기만으로도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많은 일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용기를 내보세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투자의 신 2부 시작이 됐고요. 2부에서도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부에서부터 오늘 2시간 연속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히나 이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받고 있으니까요. 아, 나 요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저희 토마토TV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전화 상담 신청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큰 용기 내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문이든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매번 저의 오프닝에 항상 박수를 보내주시는 하늘이님 정말 감사하고요. 초대박님 반가워요. 보람님이다 하면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살련님께서도 오셨고요. 준호님께서도 요즘에는 도망을 잘 가야 라고 하셨는데 물론 요즘 시장에서는 또 도망이라기보다는 조금 쉴 때는 쉬고 또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라면 먹고 챔피언님, 태희 누나 형일쌤 막걸리 파티 좋아요 가지야 하셨는데 막걸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땡기죠. 오늘 밤부터 또 강한 비가 온다고 하기도 했는데 비 오는 날 막걸리 진리입니다. 또 살려님께서도 앞서서 형일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늘 공부는 해놓지만 더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글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자,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잠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이제 바로 내일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빅스텝이 예고되고 있고 가장 이제 우리 세계 경제가 중시하고 있는 우리 CPI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CPI 발표될 때마다 정말 미국 시장부터 해서 우리 시장까지 계속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는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정말 또 한꺼번에 또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일단 당장 내일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항상 좀 같은 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올라온다 싶으면 악재가 또 갑자기 우르르 나오면서 또 떨어지고 맞아요. 또 올라온다 싶으면 악재가 또 우르르 나오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반복을 하고 있고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확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봉쇄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의 기업 실적 말씀 주셨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텐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또 있는 상태예요. 이제 물론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에는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좀 상세히 들여다 까봤더니 네.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크게 올라가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하향을 할 것이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종합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올라갈 것인데 네. 에너지 기업만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고 다른 기업들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경기 침체한 우려감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또 오늘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환율이 조금 안정을 보여야 될 텐데 도무지 좀 안정을 잡으려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고 있지가 않고 환율이 이제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이 최고치를 찍은 부분은 이제 이번에 또 독일이 러시아죠. 이제 또 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역시나 이 가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번에 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조금 높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악재들이 또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고 그러면서 내일 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가장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역시나 뭐 집값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정말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구매한 그런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을 조금 급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CPI 지수가 지금 8.8%에서 9%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이번이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6월 달에 역시나 이 유가 계속해서 최고치 찍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코스피가 이전 저점을 뚫을랑 말랑하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을 역시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개인들의 또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또 우르르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이러한 이제 구간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한번 요거를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은 안 좋은 이슈, 그리고 그 안 좋은 이슈가 완화되면서 박스권 형성, 이러한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도 그러한 구간이 반복이 된 구간이에요. 이제 악재가 나왔고 그러면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악재 완화되는 이러한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때문에 이러한 구간은 또 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CPI 지수가 뭐 어떻게 나오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뭐 코스피 지수가 또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반대 매매 물량 또 우르르 나오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저점을 잡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또 악재 완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전략은 뭐 여유롭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당연히 이전 저점이 언제 좀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대략 1차적으로는 2100 구간, 2100 한 중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000 구간이 되겠죠. 일단 이 정도 구간에서 좀 지지라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에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격이 단기적으로 안 좋게 좀 시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7월 말까지 어찌됐든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또 100bp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되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포트를 다시 한번 또 재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잡고 지지를 보여줄 때 요 구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유가를 제외한 원자재 값들이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뚫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이번 이 악재만 좀 잘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악재를 다 소화하고 그 다음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을 꾸려나가면 충분히 또 만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참 지긋지긋하다 싶으면서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계좌까지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해결 방안들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재에 맞서 싸우는 것도 좋겠지만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토마토TV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돌파구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마그마님 잘 오셨어요. 새파란 밤비님께서도 하이용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살려님께서는 전화 상담하시면 인생 상담, 연애 상담하고 싶다라는 뜻인가요? 저 너무너무 잘해드릴 수 있거든요. 연애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꼭 해보고 싶네요. 윤수장 월천님도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도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 종목에 대한 진단은 또 전문가의 의견도 꼭 팁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또박이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풍원정밀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5,35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딱 15,350원인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오늘의 특별한 이슈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 종목 오늘 계속 약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오늘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이 마감가에 오늘 접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풍월정밀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소재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OLED 쪽이 사실 올해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중국의 또 굉장히 공급망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봉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OLED 쪽에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고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OLED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풍월정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풍원정밀의 최근에 이러한 흐름은 역시나 이 기술적인 반등의 조금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풍원정밀이 이제 OLED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멘텀은 그래도 확고한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이제 왜냐라고 했을 때 풍원정밀이 이제 이 국내 최초의 FMM 이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이제 하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FM의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또 성공을 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올해 6월부터 이 FMM에 대해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3분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실적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풍원정밀은 충분히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은 충분히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풍원정밀의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수급을 많이 또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역시나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혹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이 어떤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진다거나 그러한 흐름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흐름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잠재적인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나온 확진자 수 비해서 대략 한 7, 8배 정도가 많을 것으로 계측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미국, 우리나라, 중국 전체적으로 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진단키트로 어느 정도 투심이 쏠렸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를 그야말로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진단키트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이쪽이 이제 성장성이 유독 뛰어나다거나 혹은 실적이 갑자기 잘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잘 모여서 그래요.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그러한 수급들이 모이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휴마시스라든지 혹은 시젠, 이제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뭐 3천억, 뭐 시젠 같은 경우에 1,000억 이렇게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진단키트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HLB라든지 굉장히 조금 거래 대금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쪽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조금 몰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풍월 정밀을 보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이 10억이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풍원정밀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이 풍원정밀의 이런 모멘텀과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OLED가 시장에서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OLED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OLED 업황이. 그 다음에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도 이번 6월부터 FMM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는 하반기부터겠죠. 때문에 당장의 실적에 반영이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기술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1차로는 14,500원, 그 다음에 2차로는 13,400원 이렇게 이제 지지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또 새롭게 풍원정밀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 기술적인 기준을 갖다 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이른 그러한 종목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 목표 단가를 잡아갈 수 있는 상태는 16,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풍원정밀이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한 이후에 16,000원 구간에서 가장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등을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너무 큰 수익은 노리지 않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쌓여 있죠. 당장 내일 뭐 금통이, 그 다음에 CPI 지수 발표하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FOMC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모멘텀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업황 자체도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1차 목표 받는가는 16,000원 근처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16,000원 근처 구간 가면 일단 약수익 좀 확보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혹시나 14,5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될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풍원 정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 16,000원 정도로 확인을 해드렸고요. 혹시나 14,5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조금은 비중을 더 덜어내면서 빠져나오는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비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종목이 많이 안 올라오면 우리 토비가 더 아파하거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에 대한 신청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우리 토비가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목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에 덕분에 굉장히 또 밝게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요. 네. 종목에 대한 전망도 좀 밝았으면 좋겠죠.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알소프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800원에 10%요. 알소포트 6,800원에 10%입니다. 와, 이 종목 요 며칠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맞죠? 오늘도 네. 5% 정도 올랐고, 네, 시청자님이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가까지 네. 단기간에 갈 수 있는지 4,000원대 추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면 계속 입꼬리를 달아서 매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렇구나.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또 네. 다시 한번 꺾일까봐 이제 또 그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알서포트에 대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김영일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자, 알서포트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저희와 통화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조금 확산되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 구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알서포트였죠. 역시나 이제 이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가장 이 독보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점유율을 또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 서비스로는 정말 이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또 사상 최대 매출과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한 이유가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알서포트가 이전에 이제 코로나 환경 때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수혜를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점 대비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였었거든요. 2,000원대에서 23,650원 최고가까지 대략 11배, 12배 정도의 이런 상승이 나왔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제 1200%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이러한 이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이러한 판단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조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죠.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 그러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알서포트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비대면 관련된 그러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마찬가지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재택근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뭐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 바가 없고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많이 돌았어요. 이제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백신 쪽도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음악병실 관련된 종목들도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도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올해에는 조금 이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역시나 최근에 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이 수혜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서포트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역시나 코로나가 또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올 만한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정부의 스탠스는 확실하거든요.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알서포트의 수급을 보더라도 어제 올렸었던 수급들을 오늘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수급들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조금 조정을 다시 한번 또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보게 되면 매물대가 조금 두터워요. 이제 위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 6,000원 구간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000원 중반대 요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또 두텁기 때문에 요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알서포트가 그러한 상승을 보이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막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이제 시장에 출현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내일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혹시나 음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까지다라고 한다면 5,000원 후반, 4,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코로나는 아직까지 이 가라앉은 상태는 아니고 이제 뭐 주말에 3만 명 넘어갔잖아요. 확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정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 말고는 사실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6,000원으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뭐 실적 작년에 역대치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저점을 잡는 그런 흐름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6,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4,800원을 좀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4,800원을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좀 비중을 조금은 이제 조절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잡을 때 그 구간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가 그 다음에 이탈가 확실하게 좀 잡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시청자님 탄력받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함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시간으로 종목이 3% 떠서요. 네. 내일 시초가가 고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그럼 내일 그렇게 좀 떠서 출발을 하면 그때 좀 6,000원이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끌어올렸던 물량들을 이제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들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시간으로 조금 떠주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하락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그런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알서포트가 내일 시간으로 뜨면서 굉장히 좀 수급이 밀어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이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내일 저랑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저도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황을 봐야지 일단은 좀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수급을 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까지는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정리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던 1차 6,000원 근처 구간까지 혹시나 오게 된다면 6,000원 이후에는 매물대가 조금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주기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일단은 6,000원 구간 뚫어주는지 좀 주요하게 보시고 그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좀 교체를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서포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대응 잘 하셔서 이 시장을 꼭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알서포트에 대한 진단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화로 또 상담 주시면 추가적인 질문들까지 또 계속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전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화를 통해서 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고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이야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주시고 지금 토비가 우리 채팅창에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토비도 많이 도와주세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네이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차 마시는 여인님이 올려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36만 7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추매 가능할까요? 언제쯤 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네이버는 영 힘이 없죠. 오늘도 23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제 주린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만큼이나 네이버에 대한 믿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지금 고점에 비해서 지금 50%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반등에 대한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이 코로나 국면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모두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같이 이제 엮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코로나 국면에 같이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고 실질적인 어떤 실적보다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역시나 이 전체적인 시장의 주요 골자는 긴축과 금리 인상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혹은 성장성만 바라보는 이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코로나 국면에 올라왔었던 주가들을 지금은 이제 조금 반납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제 둔화될 것으로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또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투자 비용들, 그 다음에 뭐 임금이 또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2분기에는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도 조금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이 대형주들의 투심은 전체적으로는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왜냐라고 했을 때 환율이 이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환차익을 외국인들은 가서 이제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환차익을 보게 되면 본인들은 이 국내 주식을,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팔더라도 환차익을 봐서 이제 높은 이제 환율로 인해서 이득을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사실 그렇게 그냥 환차익을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 매크로적인 자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매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이 흐름들이 대형주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셨었는데 뭐 이제 첫 번째로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가장 큰 덩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한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이제 반사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죠. 반도체 업황들에 대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워낙에 이제 많이 싸진 상태다라고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 상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에 많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올해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둔화될 것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게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지지를 해주려면 시장이 조금 또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시장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또 굵은 게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 박스권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이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 이 네이버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기업들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큰 폭에서 물려 있다라고 해서 너무 조금 일찍 포기하실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최근에 어떤 시장이 이슈를 타고 굉장히 좀 빠르게 급등량을 보였던 이런 트레이딩 종목들은 과감한 손질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형주들은요, 분명하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니까 추가 매수를 굉장히 잘하면 수익 만회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지금 현재 2분기에는 일회성인 비용도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요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웹툰 시장 굉장히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한 것에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인원 감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또 인원 감축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 감축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는 절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정말 이 예술적인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상태는 포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에 조금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번 달에 조금 피크를 찍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포기하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면서 지금 또 중요한 구간이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이 또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2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지켜주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구간까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하반기에 추가 매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중이 지금 나머지 비중이 80% 정도 있으세요. 나머지 비중 80% 정도 있는 건 최대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이번 주에 뭐 진단키트, 제약, 바이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일단 최대한 수익 만회 시켜놓고 해증 시켜놓고 하반기에 추가 매수 정말 잘 진행하면 오히려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이 조금 너무 급하게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면서 추가 매수 구간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많이 내려왔고요. 좀 오랫동안 이 종목 보시면서 좀 속이 상하셨을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잘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점으로, 긴 시각으로 좀 대응을 준비하시면서 하반기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계속 만나볼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잠깐만 체크를 할까요? 아까 완전 초반까지만 해도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점점 조금씩 그래도 상승 쪽으로 힘을 실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0.89%, 0.9%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면서 이 힘이,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또 끌고 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 대한 내일의 영향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희영희님, 남양님, 자성발전님도 오셨네요. 다양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요. 다음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여의근화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부광약품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1,500원이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부광약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대이고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역시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죠. 이런 부분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진단키트 쪽이 가장 또 크게 탄력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이 크게 또 탄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크게 보이기에는 관련된 이슈가 없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OCI, 태양광 관련된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OCI 기업이 부광약품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부광약품을 통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또 새로운 이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힌 상태입니다. 때문에 부광약품은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졌고 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은 당연히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제약 바이오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조금 탄력을 보이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좀 야심차게 또 OCI 품에 안겨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워낙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었는데 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완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뭐 정리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고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략 한 8,4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요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양봉 출현해주고 상승을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0,000원 근처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10,000원 이후 구간에 뭐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을 바로 뚫어주기보다는 한번 저항에 부딪혀서 주가가 꺾일 확률이 높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여유롭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되 10,000원 근처 구간에 오게 되면 일단은 한번 정리를 진행을 하고요. 비중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한번 이제 이 정리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눌림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OCI 품에 안기면서 새롭게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굳이 뭐 정리할 필요 없이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그 정도 구간에 왔을 때에는 일단 한번 정리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노리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보던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또 수익적인 부분은 잘 또 만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네. 자, 부강약품에 대한 진단이었고요.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점은 조금 다행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서 8,400원 지지 후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000원 근처에서 비중 축소,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부터 확인을 할게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캠시스 6,020원요. 2,06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0%요. 20%. 혹시 오늘 네. 들어가셨을까요? 아, 네, 종가예요. 그렇죠.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요 종가에 일단 딱 잡으셨어요. 캠시스를. 네. 자,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요? 아, 지금 더 좀 어디 이제 매도 시점이랑 네. 나중에 이제 더 지지해주는 선 어딘지. 알겠습니다. 손절가랑 목표가 요 가격적인 네네. 라인들을 좀 체크해 드리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오늘 잡으신 종목입니다. 바로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된 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 네. 전략들을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캠시스 시청자님께서 원래 조금 매매를 이런 좀 저가 매수 쪽으로 좀 즐겨 하시나요? 네. 아, 그러시군요.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수혜를 받았었던 이슈가 있죠. 이제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된 이 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전량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캠시스가 관련해서 또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엮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이제 카메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장성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러한 이 삼성전기 관련된 이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굉장히 좀 저가 매수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접근법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현재 이 구간부터 이제 2,500원 정도의 구간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이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전에 2,300원 구간 매물대를 맞고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물량이 아직까지 다 정리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이제 물량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또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다시 한번 할 것으로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20% 담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비중을 추가적으로 더 담지는 마시고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300원 근처 구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매물대가 2,3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요 구간을 한번 뚫어주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뚫어주면은 뭐 추가적으로 2,500원, 2,700원까지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는 2,3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부터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가 어찌됐든 싸게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뭐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차 지지라인은 1,900원 초반대에서 확인이 돼요.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뭐 말씀드렸지만 뭐 내일도 그렇고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좀 하락을 야기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는 충분히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2차 매수 단가 지지 라인은 1,900원 초반대로 설정을 하고요.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900원 초반대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한 1,900원 후반대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0원 후반대로 맞춰주시면 충분히 수익 보시는 데에는 절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된 이슈들은 시장에서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캠시스가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단가는 완전하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후로는 이탈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때문에 일단 1차 지지가는 현재가, 그 다음에 2차 지지가는 1,900원 초반대로 설정을 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1차 목표가 2,3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자, 시청자님 캠시스 잘 잡으셨네요. 일단 박스권 상단인 2,300원 1차적인 목표가 확인하시고요. 1,900원이 지지되는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참고해 보시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 내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캠시스 진단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영희님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GSE 살펴보도록 할게요. 5,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담으셨어요. 오늘 수익 구간이었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에너지주여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GSE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고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결국에는 4,980원까지 좀 내려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6%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오늘만 보면. 근데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수익 구간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네. GSE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건드리고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다 건드리지만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는 종목군들이 요 천연가스 쪽이거든요. 왜냐라고 했을 때 네. 수급이 정말 좀 많이 꼬여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GSE도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러시아 전쟁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엄청나게 좀 모여 있었던 그러한 구간입니다. 이제 요 구간에 거의 대금만 하루에 막 몇천억씩 계속 거래가 되면서 매집이 엄청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었어요. 저가 대비 한 400% 정도 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에 이제 시장이 이때 당시에 안 좋았었고 그때 안 좋으면서 갈 수밖에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갈 만한 종목이었죠. 갈 만한 종목이 이쪽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야말로 시장 투자자들이 다 이쪽에 몰렸었어요. 천연가스 쪽에. 그러면서 뭐 기관, 외인, 뭐 개인들 할 거 없이 다
이런 천연가스 쪽에 몰렸었기 때문에 수급이 정말 많이 꼬여 있는 종목이 천연가스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인들도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아마 천연가스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정말 고난이도의 가장 최상급의 난이도의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GSE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회 줄 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또 가스 공급을 최근에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CPI 지수가 될 겁니다. CPI 지수가 이번에 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 쪽으로 또 이슈가 넘어가고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GSE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인플레 관련 주들이 한 차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GSE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한 차례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수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구간은 단기적으로 CPI 지수 발표 이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여나 이전 한 4,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 가능성이 4,000원 초반대까지는 있습니다. 때문에 4,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은 비중 축소가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항상 이제 이런 완전하게 테마를 타는 종목들은 가장 최상의 방법이 수익 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GSE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관점으로 최대한 조금 좀 확실한 좀 적절한 100%의 이런 대응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익 줄 때 혹은 기회 줄 때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조금 무게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좀 대응하기에 까다로운 섹터, 까다로운 종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매도 타이밍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GSE까지 해서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 함께 전해드렸고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도 짚어드렸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두려움들 잘 이겨내시고 우리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면서 그에 대한 준비 잘 해두시는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김형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